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열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강원대학교 후문. 오토바이에 탄 배달기사에게 생수와 냉간 목도리를 담은 꾸러미가 전달됩니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상황. 무더위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 네, 신호대기나 이럴 때는 정말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최근 강원 지역은 한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열사병이나 열실신 등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지난 30일까지 발생한 도내 온열 질환자는 69명.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밖에 있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몸이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열사병은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신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원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부채질을 해주거나 몸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은 3대 온열질환 예방 수칙,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해 건강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 피서가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하루 평균 2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리며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와 야간 콘텐츠를 앞세워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트가 푸른 바다를 가르며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형형색 색의 파라솔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관광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만끽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수욕장은 바다에 몸을 맡기며 한여름 더위를 식히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바다 깨끗하고 그리고 약간 좀 넓어가지고 막 별다른 접촉 없이 놀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피서객들은 내려쬐는 강한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불볕더위는 이번 주 들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31일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은 37.8도까지 치솟았고 강릉 37.3도, 속초도 36.3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동해안 전역이 찜통 더위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서해 같은 경우는 뻘이라 바닥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잘 보이니까 수영하기도 너무 좋고요. 물도 너무 차갑지 않아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은 해변과 계곡 등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하루 평균 20만 명 넘는 피서객이 강원 동해안을 찾았는데 올여름 누적 피서객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 피서가 절정으로 향하면서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마련해 관광객 유치 경쟁에 나섭니다. 강릉 경포에서는 공연과 버스킹 무대가, 주문진에서는 해변 축제가 펼쳐집니다. 동해 망상에서는 버스킹 축제가, 속초에서는 썸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삼척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고성 봉수대와 양양 낙산에서도 해변 콘서트와 서머 페스티벌이 8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야간 프로그램도 이어집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은 올여름에도 야간까지 운영되는데 공연과 미디어 아트, 야간 경관을 선보이며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관광 전문 통계업체 발표에 의하면 7, 8월에 숙박 예약이 예약률이 높은 곳이 강원도가 50% 정도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에 요원 배치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에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바가지 요금과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여름 피서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야간 콘텐츠를 더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올여름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영월군이 국내 유일의 텅스텐 생산지를 기반으로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반도체와 방위 산업 공급망 구축이 기대되지만 주민들은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핵심 광물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입니다. 영월군 산솔면 녹전리 일대입니다. 이곳에 텅스텐을 기반으로 한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산업단지에는 원료 생산과 정제련, 가공시설은 물론 관련 기업도 함께 유치해 반도체와 방위 산업 등 첨단 산업과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는 사업비 605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이곳 산솔면 녹전리 933-1번지 일대에 22만 2,163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영월군은 산업단지 조성에 앞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사업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악취와 수질오염 등 환경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얼마나 오염이 발생하고 소음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옥동천에 중금속 오염이 발생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현재 살아가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는 건지. 건에 앱으로 찾아보니까 그 폐렴 환자가 가장 많이 생긴답니다. 폐렴 환자가. 그 선진국에도 등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무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현재 국내에서는 순도 65% 수준의 텅스텐 정광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한 뒤 순도 99.9%의 산화 텅스텐을 다시 수입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고순도 텅스텐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텅스텐은 정부가 지정한 30대 국가 핵심 광물 가운데 하나로 반도체와 방해산업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텅스텐을 채굴하는 광산 운영이 외국계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자원관리와 공급망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5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영월군 역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정부의 국가 차원의 핵심 광물 관리와 지원 확대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1일 강릉을 찾아 당대표 선거 지지를 호소하며 당원 결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영동지역 권리당원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당대표에 당선되면 합당 문제와 청년 대화, 지역 현안을 정리해 3개월 안에 당 지지율을 1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치러지는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민주당이 반드시 탈환해야 할 중요한 선거라며 당선 직후부터 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4월 강릉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면서 느꼈던 강원도지사 탈환, 강원시장 탈환, 그 기쁨보다 100배는 더 기쁠 것이고 100배는 더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모든 힘을 모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 세력의 모든 힘을 모아서 반드시 탈환하고 승리하고. 김민석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당에 상주하며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며 특히 춘천과 강릉을 가장 먼저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의 아리랑 중에서도 모든 아리랑의 시원, 그 뿌리로 꼽히는 소리가 정선 아리랑입니다. 최근에는 한류그룹 BTS의 인기와 더불어 K문화의 원조, 아리랑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데요. 정선 지역에서는 이 아리랑을 통해 석탄 산업 전환 지역의 애환을 어루만지는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는 10월 열리게 될 정선 아리랑제 소식까지 정선 아리랑 문화재단 최종수 이사장을 미니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아리랑문화재단 박물관에서는 매년 우리 정선 아리랑 가사 속에 스며 있는 향토사를 찾아서 특별 기획전을 올리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 지역에는 광산이 90여 개가 있었는데요. 그 광산에 근무하시던 그 근로자들하고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은 현재 우리 군 정선군의 인구의 2배가 넘는 7만여 명이 종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선 아리랑이 어찌 보면은 애환과 어떤 삶에 대한 그런 노래들이 많지 않습니까? 희노애락을 담는데 광사는 이렇게 뭐 속된 말로 막장 인생,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광산으로 출근을 해서 들어갈 때 갑반, 을반, 병방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상당히 가족들과의 인사도 잘 못했다고 합니다.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면은 마지막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서 그러한 슬픔, 애달픔과 고된 그러한 노동요를 함께 이렇게 들어가면서 심정을 흥얼흥얼 노래했던 것이 아리랑과 일맥상통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 또 현대적 감각으로 이렇게 각색을 해서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랄이라는 공연, 그리고 또 정선 아리랑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상과 리듬, 정조를 담은 떼꼬리라는 소리극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정선 5일 장날은 물론이고 토요일 날 상설 공연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연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서 한류 문화를 알리는 데 노력을 또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3대 공연 예술 축제 중에 하나인 호주 애들레이드, 영국 에딘버러 축제를 비롯해서 또 우리 이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멕시코, 카자흐스탄 고려 민족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슬로베니아 대사관 초청 공연뿐만 아니라 금년도에는 우리 정선군하고 우호 교류 도시인 일본 타라시 공연,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초청한 타이페이 로드쇼에도 참여를 했고요.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 8월 달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민족이 한 5만여 명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 스쿨이라든지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의 아픈 역사를 조금이라도 좀 치유해주고 또 고국과 민족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달래주는 그러한 일들을 해보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가 어느덧 이제 정선 아리랑제를 한 지가 반세기를 지나서 또 금년도 50일에 정선 아리랑제는 새로운 반세기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인데요. 금년도 아리랑제는 10월 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정선 아리랑 끝없는 비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26년, 27년 문체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된 만큼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12개 부분, 110개의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프로그램은 우리 50년 역사관을 지난 연도에 만들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금년도에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주제관을 만들어서 아리랑의 역사를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팝이라든지 K-드라마, K-웹툰, K-푸드 등 세계인들은 한류 문화에
관심을 넘어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통 한류 문화 중심의 정선 아리랑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고 여러 장르를 접목을 해서 세계인들이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로 개발을 해 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집을 찾았다가 연락이 닿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주변을 살핀 끝에 쓰러진 고객을 발견해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살린 케이블 TV 설치 기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평소 회사에서 받은 안전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오전 평소처럼 서비스 요청을 받고 고객의 집을 찾은 김충섭 기사. 방문에 앞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고객이었던 만큼 이상함을 느낀 김 기사는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쓰러져 있는 60대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날 서비스를 신청했던 바로 그 고객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A씨는 이내 의식을 잃었고 김 기사는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도착한 119 구급대가 응급처치를 이어갔고 A씨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드리고 막 하고 나니 눈을 뜨시길래 괜찮으시냐 하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이야기는 몇 초간 했는데 또다시 쓰러지시는 것 같아서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주고. 김 기사가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꾸준한 안전교육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대처법과 심폐소생술 교육도 반복적으로 익혀온 것입니다. 김 기사는 평소 반복해서 받았던 교육 덕분에 위급한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평상시에 보면 많이 접하고 하지만은 또 우리가 다 같이 있는 교육장에서 보면서 의견 토론도 하고 뭐 이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한 70, 80% 이상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고 평상시에 있는 지식과 이래가지고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A씨도 당시를 떠올리며 김 기사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제가 많이 그 당시에 숨쉬기가 어려웠고 힘이 든 상황에서 기사분이 옆에 계셔가지고 심폐소생술로 제가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사의 작은 관심과 책임감, 여기에 평소 반복된 안전교육이 더해지면서 위급한 순간 침착한 대응으로 이어졌고 결국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놓으시면 몸 관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제가 애에서나 가고 이러면 한번 뵀으면 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원주시 대표 상징물인 치악종각이 명륜동 치악체육관 옆 언덕에서 원주시청 앞 공원으로 이전했습니다. 지난 1994년 8.15 광복절을 즈음해 건립된 치악종각은 고 정주영 회장이 1억 원을 기탁해 조성됐습니다. 원주시는 광복회와 원주문화원, 원주예총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청 앞 공원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